저는 인천에 사는 68세 시어머니 박영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명절만큼은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신혼에 가족이 우리 집에 와서 사흘 정도 머물 예정이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방을 치우고 손자 재원이가 좋아할 음식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재원이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너무 조용했던 집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수진아, 고생했어. 재원아, 할머니한테 와. 첫날과 이틀째는 평화로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떡국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재원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도 갔죠. 저는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수진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려고? 네, 오늘 친정에 가서 인사드려야 해서요. 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벌써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하루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재원이도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 할 텐데. 어머니, 친정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수진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루만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럼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 아니에요, 일찍 가야 해요. 수진이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허전해졌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 놓인 수진이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신고 다녀서 조금 더러워 보였거든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운동화를 빨아주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저는 수진이가 다른 짐을 챙기는 사이에 몰래 운동화를 가져가 세탁실에서 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 더 머물러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죠.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서 베란다에 널어두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적어도 운동화가 마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테니까요. 1시간 후 모든 짐을 챙긴 수진이가 신발을 신으려다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 운동화가 없어요. 아, 그거? 내가 빨아놨어. 네? 왜요?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더러워 보여서 그랬어. 금방 마를 거야. 어머니, 지금 가야 하는데 왜 갑자기 빠르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뭔가 불쾌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더러워 보여서 그런 거야.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면 금방 마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제 진짜 의도를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외로움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보일까 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수진이는 평소 신던 구두를 신고 떠났습니다. 배웅을 나간 저는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허전함과 동시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된 집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운동화가 더러워서 빨았을까요? 아니면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였습니다. 외로움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잘 도착했다는 안부 문자라도 보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며칠 후 저는 참지 못하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집에는 잘 도착했니? 네,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원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그럼 다행이고. 수진아, 그때 운동화 일로 기분 상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전혀 괜찮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그런 일을 해서. 어머니, 됐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하고 재원이도 잘 돌봐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뭔가 틀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우가 저녁에 혼자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수진이와 재원이도 함께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우야, 수진이랑 재원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신우의 표정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신우야, 수진이가 요즘 어떠니? 괜찮나? 글쎄요. 요즘 좀 예민해 보이긴 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설날 때 운동화 빨아준 일 때문에? 신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그때 일로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당황했다고? 네, 갑자기 운동화를 빨아버리셔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대요. 역시 들켜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의도라니. 그냥 더러워 보여서 그랬는데. 어머니, 저도 수진이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신우의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어머니께서 자꾸 더 오래 머물라고 하시잖아요. 수진이는 친정에도 가야 하고 아이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운동화를 갑자기 빨아버리시니까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건 아닌가 싶었대요. 신우의 말을 들으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투명하게 들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수진이도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앞으로는 명절 때 어머니 댁에 너무 오래 머물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냥 부담스럽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다고. 의존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어머니, 수진이가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알겠다, 신우야.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붙잡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 눈에는 억지와 부담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외로움이 집착이 되고 사랑이 부담이 되어 버린 현실이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신우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평소보다 더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부담을 주게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신우가 또 혼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신우는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신우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신우의 표정을 보니 회사 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주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신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엄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였죠. 네, 엄마. 지금 어머니 댁에 왔어요. 신우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 한쪽으로 이동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신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꽤 큰 편이어서 일부 내용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우가 저를 감싸며 말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혼자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매달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긴 뭘 힘들어해. 운동화 빨아주겠다는데 뭐가 힘들다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에게 그날 일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도 외로우셔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외롭다고 해서 며느리 붙잡아 놓으려고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짓이라니.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신우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신우야, 전화 끝났니? 네, 어머니. 신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우야, 혹시 수진이가 친정에서 내 이야기를 했니? 신우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전화 들렸어. 수진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저는 억지로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말이 다 맞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했던 걸까? 매달리고 있었던 걸까? 신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죠. 신우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니? 한참을 망설이던 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사랑으로 하신 일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붙잡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 눈에는 억지와 부담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시어머니였구나.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친정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랬을까요?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기적인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 행동을 며느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보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느리는 이럴 때 부려먹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정말 진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했을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화를 빨아버린 일만 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루만 더 함께 있자는 마음이었지만 수진이 입장에서는 자기 계획을 방해당한 것이었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명절에 가족들이 와도 적당한 선에서 만족했었죠. 남편과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달랐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올 때마다 더 오래, 더 자주 함께 있고 싶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언제부턴가 집착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그동안 제가 한 행동들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명절 때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기. 마이너스 수진이가 친정 간다고 하면 아쉬워하기. 마이너스 자주 전화해서 언제 올 건지 묻기. 마이너스 아이 용품 핑계로 자주 방문하기. 마이너스 운동화 빨아서 시간 지연시키기. 적고 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외롭다는 핑계 뒤에는 사실 내 방식대로 가족을 붙잡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 가족을 사랑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가 저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고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을 붙잡으려 할까 봐 불안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잘못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문제였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진이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수진이가 아니라 제 기대였던 것이죠.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의 외로움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첩에 또 다른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것들. 마이너스 명절 방문을 강요하지 않기. 마이너스 연락 횟수 줄이기. 마이너스 내 외로움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기. 마이너스 수진이의 계획을 존중하기. 마이너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마지막 항목을 적으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 자신의 외로움이었다는 것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빈자리를 가족들로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죠. 제가 혼자서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저는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습관과 기대를 바꾸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수진이와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을 것이고 결국에는 신우와도 멀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져야겠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숙한 어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무엇보다 3가지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예고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 때나 찾아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신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들를까? 괜찮으면 1-2시간 정도만. 어머니, 물론이죠.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예고를 하니 신우의 목소리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가서 정말 이 시간만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조금 더 있다 가세요 라는 말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는 연락 빈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를 걸었었는데 이제는 격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안부 정도만 간단히 묻고 길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우야, 다들 건강하지? 재원이는 잘 크고 있고? 네, 어머니. 다들 잘 지내요. 그럼 됐다.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마라. 짧게 끝내니 오히려 신우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절에 맡기는 것이었죠. 남편의 제사는 제가 직접 준비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이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에 가서 주지 스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제사를 절에서 모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 부담도 덜고 정성은 더 들어가죠. 첫 제사를 절에서 모신 날 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신우야, 아버지 제사는 절에서 모셨어. 너희들 편한 시간에 성묘만 다녀오렴. 어머니,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된다, 된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놀랍게도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진아,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니? 저희도 잘 지내요. 재원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춤을 추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든 편한 시간에 와라. 그날 수진이가 재원이와 함께 왔을 때 저는 예전처럼 더 오래 있다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수진아, 너희들 일정에 맞춰서 다녀가렴. 할머니는 재원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 수진이의 표정이 확연히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친분도 쌓았습니다. 영자 씨, 오늘 글씨 참 잘 썼네요. 고맙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글씨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이웃과 차도 마시며 지냈죠. 가족에게만 의존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가 재원이와 함께 놀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여유로워 보이세요. 그렇니? 나도 그런 기분이야.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더라. 어머니가 이렇게 편하게 계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정말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더 많이, 더 자주 함께 있으려고 애썼지만 지금은 적당히 편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와 있을 때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서예를 하거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진이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추석에는 저희가 어머니 댁에서 보내도 될까요? 아이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서요. 제 마음은 기뻤지만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든 안 오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니까요. 저는 그저 편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정말로 놓아주니까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억지로 붙잡았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